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래사회 대응 정부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진만이라고 합니다. 한국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정책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한 국내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정부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러한 혁신 전략에 의해서 혁신 방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국내 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 미래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차 혁명이 가속화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4차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국가를 구속하는 협약으로는 유엔이나 아펙에서 얘기하는 프라자야 비전 2040과 같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포용적인 국제 공동의 성장에 대한 원칙들을 협의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ICT 기반으로 4차 산업, 특히 신소재나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를 말씀드려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표준화나 집중 투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것들은 파리 협정 준수를 이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P4G와 같은 기후협약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같이 디지털 산업에 관한 것들의 투자가 정부의 국책 사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 사회는 코비드에 대한 대책들과 디지털에 대한 전환, 탄소 중립에 대한 것으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쉽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교부에 대한 주요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홍익인간이라든지 경천애인이라든지 인간 사랑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민족적인 정서가 세계화, 또 인권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법치주의에 관한 국제법 준수에 관한 것 등 인류 가치하고 이렇게 융합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고요. 외교 안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EU하고 중국이 국제법 준수에 관한 것으로 계속 충돌되고 있고요. 미중 간에도 경제나 군사적인 갈등들이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한중에서는 사드 배치, 한일에서는 경제보복, 중일 간에서는 센가쿠 열도의 충돌들이 발생되어서 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번 외교부의 원칙을 고민해 본다면은 포용적인 성장 기반의 과학 수요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세안 중심,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EU 등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들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공약들이 물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과학부총리에 대한 것을 과학기술에 대한 부총리제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약들, 탄소 중립에 대한 거, 기후에너지에 관한 거, 스마트 강군 등 국방 공약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디지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에 관한 거, 국방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정부 가버넌스가 필요한 실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부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그리고 공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하자.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정부 가버넌스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등 미래에 대한 기술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라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관련이나 환경에 관한 모든 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서 한 부처가 너무 많은 것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부처 입장에서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세분화하자라는 것에서 종합조정, 정부에 있는 거버넌스의 종합조정 능력을 좀 강화해보고, 또 하나는 계속 정부 주도의 정책들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민간 주도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그거를 수요 기반 혁신 정책으로 담아내 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미래 디지털 사회 견인을 위한 디지털 청을 신설하자라는 겁니다.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K 디지털 정부를 혁신해야지 되는데 그 혁신을 담아낼, 디지털의 지속 발전적인 것들을 담아낼 정부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공무원이 정책 의사결정을 하면서 기술 발전에 관한 것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그거를 다시 대국민 서비스나 공공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적인 부처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디지털 청을 2021년 9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 관한 거를 자세히 들여보면 한국 데이터 산업, 특히 공공 데이터에 대한 것들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다국적 회사에 의해서 정보가 관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정보 주권에 대한 것들이 침해되고 있어서 이런 보완들이 좀 필요하고,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K 디지털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가진 집단을 한번 살펴보면 애들이 같은 경우, 또는 표준년의 정보통신 표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묶여지지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K 디지털 정부 혁신이라는 조직 간의 융합들을 어떻게 견인해 내보자라고 해서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책 방안으로는 디지털 청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과기정통부 산하에 디지털 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한 거는 4대 사고형 K 데이터 종합센터를 만들 때 그거를 한국 디지털 공사와 같은 디지털 공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공공 서비스도 하고 또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들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K 디지털 정보와 함께 소외 없는 디지털 사회라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해야 대한 것들, 보안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야지 될 거라서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제안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범부처 디지털위원회라든지 국무총리 밑에 과기장통부 장관을 놓고 디지털 청장을 두는 형태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총괄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자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에너지에 대한 국가 전략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산업자원통상부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이 산업통상사원부가 국책연구기관의 12개나 11개 정도가 다 산업통상부 산자부 소속입니다. 그 소리는 국책연구기관의 반 이상이 산자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이었다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사업들이 산자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부처에 산업통상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업무를 이어서 국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산업 대전환을 공약을 했고 기후 에너지하고 그린 산업,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정책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기후 에너지부를 저희 쪽에서는 범부처 통합 기반의 에너지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 개정들을 추진하는 것을 두 번째 방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탄소 중립에 관한 것들은 미래과학에 관한 에너지 절감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SMR이라든지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다부처 산업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세 가지 방안으로 했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미 국가재정법이라든지 탄소중립위원회 입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예고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안하는 것은 과학기술 기반 국가우주력 발전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하자라는 겁니다. 이 우주전략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용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우연 같은 경우가 한 6천억 정도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는 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우연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공군하고 육군하고 해군이 있는데 우주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공군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육군이나 해군도 자기가 주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힘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우주군을 먼저 할 거냐, 국방우주력을 키울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민간과 국방에 대한 전문가들이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으면서 수행 주체들이 5군데라고 봤을 때 그 5군데가 계속 싸우는 실정에 있어서
우주 개발 전략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우선은 국가 우주력에 대한 통합 체계를 얘기를 할 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주에 대한 잔해물들이 계속 떠다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을 통합 관리할 부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기상에 관한 불확실성들, 그리고 무선 주파수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주 비즈니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랑데뷰 및 근접 운영에 관한 것들, 그리고 우주 기술의 군 전략화들, 이 6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정도에 총리실 주관으로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이관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일본 자위대 우주작전대라는 것을 만들어 있는 형편에 있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들도 국가 우주력 정책에 대한 혁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협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국방 위주가 아니고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우주력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요, 맨 처음엔 국방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적인 탐구주의라고 해서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바이저 우주선도 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우주 시대를 열어서 그거를 이제 경제 산업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 우주력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우주력이라는 큰 틀 안에 국방과 민간에 대한 것들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개발 전략본부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에 대한 것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 하는 것을 통합하다가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국방우주력의 개발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소 있었다, 행사 중에. 그게 이제 국방부의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방우주력하고 국가우주력 발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특별법 형태로 서로 보완하고 개발에 대한 지속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제안되고 있는 방식인데,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우주개발에 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내에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킬 특별법을 두는 거, 프랑스식으로 두는 거, 그런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안 두 번째를 제안을 했고요. 방안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우주에 대한 것들, 국가 우주력에 대한 기술 주권에 관한 그런 것들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것도 국책 연구기관에 관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있는 기업들과의 융합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서포트할 때 국책기관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되게 막연한 거라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우주 기술 정책 비서관 임명이라든지 또 우주항공하고 ICT 융합기술 기획단을 창설한다든지 인력에 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군 문제, 군 복무까지 포함하는 국가우주력 인력순환제 등을 제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부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